우리는 누구나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지는 않지요. 하지만 병원엔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또 행정직원들, 또 기계설비를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급식, 청소, 간병 같은 것을 담당하시는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은 직종의 노동자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는 것이죠. 병원 노동자들 실력이 좋아야 환자가 잘 낫습니다. 또 병원 노동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조건이 구비돼야 환자들도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병원 노동자가 건강해야 환자도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 노동자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병원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속에서부터 상처가 곪고 있는 거지요. 언제 골마 터질지 모를 지경입니다. 도대체 어떤 병을 앓고 있는 걸까요? 또 얼마나 위중한 병일까요? 그리고 병을 고치기 위해선 도대체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노동자들은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일은 많은데 일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직종이 간호사입니다. 화장실 가거나 식사할 틈도 제대로 못 낸다고 하네요. 환자는 환자대로 담당 간호사 얼굴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한국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로 명시한 간호 인력은 최저 기준인데요. 최소한 이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가 2.5명이지만 현실에선 지키지 않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비단 간호사뿐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는 전 직종 모두 OECD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느라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병원 노동자들은 밤에도 일하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생체 리듬이 깨져 잠을 잘 못 자고 늘 피곤합니다. 심한 경우 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병원에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도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약간 웃돌거나 아예 그 이하의 임금을 받기도 합니다. 또 용역회사에 고용돼 있어서 언제 잘릴지 항상 불안합니다. 그런데 병원 노동자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할까요? 병원 경영진은 항상 돈이 없어서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병원은 정말 돈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은 돈 잘 벌고 있습니다. 적어도 큰 병원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병원 매출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잘 나간다는 자동차, 반도체, 조선업도 이 정도 성장을 하지는 못합니다. 매출뿐 아니라 이익률도 높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이익률 플러스입니다. 흑자라는 거지요. 그런데도 병원 경영진은 왜 늘 병원이 어렵다고 할까요? 이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병원 간의 무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환자 한 명이라도 서로 가져가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죠. 경쟁에서 이기려고 가장 먼저 병원을 대형화합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전에 비해 병상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일본 다음으로 병상 수가 많습니다. 고가의 의료 장비도 많이 사들입니다. PET-CT, 감마 나이프, 다빈치 로봇 수술 장비 등 첨단 장비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MRI와 CT는 각각 세계 6위 그리고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큰 병원은 시설 및 장비 투자를 위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돈을 모아놓는데요. 서울 아산병원은 2010년에 1,739억 원이나 모아놨습니다. 이 돈이면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요? 얼추 계산해봐도
연봉 3천만 원 일자리를 5,800개나 더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경영진은 병원 간 경쟁에 따른 출혈을 노동자와 환자를 쥐어짜서 메우려고 합니다. 건물을 한 2개 정도로 증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상수를 한 700병상까지 올리는 지금 건축을 짓고 있는데, 그만큼 병상수가 느는 데 의해서 병원의 인력은 많이 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병원 본원 같은 경우에는 그 외주 용역이 그 청소나 주차, 그다음에 중환자실 도우미, 그다음에 시설 일부분 이렇게 들어왔는데, 환자를 직접적으로 진료하는 부서에는 외주 용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칠곡병원은 오픈하면서 기능 직종, 진료 보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주 용역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력이 충원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07년, 2008년도에 어떤 투쟁해서 비정규직을 다 2년 이상 된 사람 없었는데, 지금 오히려 다시 늘어나서 비정규직만 서울대병원에는 1,000명이 있는 상황인 거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반근무가 실제로 11개, 12개까지도 월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은 지속적인 노력하에 7개에서 8개 정도 평균 반근무를 하지만, 실제로 타 병원에 비해 봤을 때는 반근무의 빈도가 많습니다. 밤 10시 반이 이제 인수인계 시간인데, 그 전에 1시간 정도 와가지고 미리 이제 약이라든지 이런 거 다 준비를 해놔고, 그 다음에 아침에 9시나 늦어서 9시 반까지도 일을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신규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그래서 보통 엄마 아빠들이 전화 와요. 거기는 근무 시간 도대체 몇 시간이냐고.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간호사들은 한 5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사실은 50여 명이 매년 지금 퇴사를 하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5급 간호사들이 제일 말단인데, 5급 간호사들 평균 근속 연수는 1.7년뿐이 안 돼요. 1년에 400명이 넘는 간호사들이 다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사실 노동자로서 이렇게 삶을 찾아가기보다는 진짜로 이 밤근무 때문에 병원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고. 처음에는 S등급과 D등급 차이가 연간으로 따지게 되면 한 100만 원 정도 차이. 지금 갔을 때는 해마다 오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차이. 이런 평 직원들한테 4급은 뭐 40만 원을 준다고 하면 5급이랑 운영기능직은 30만 원을 주고, 이렇게 차등적으로 주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3급 이상부터 관리자인데, 3급 이상의 관리자들은 1급, 2급, 3급이 있으면 그 안에서 1급 부장보다 3급 계장이나 팀장이 더 많이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처음에는 많이 받은 사람은 미안하는 거고, 적게 받은 사람은 하니까 쪽팔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고 숨기고, 그 다음부터는 3년 차가 딱 되니까 전체 직원들이 서로 경쟁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누구는 뭐 40만 원 받았다면, 관리자도 어떤 상급 팀장 150만 원 받고, 이런 상황인 거고, 그들 내에서도 이게 시크릿인 거죠. 공개하면 서로 자존심 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쉬쉬하면서 이렇게 받는 거고요. 동료가 내 경쟁자니까 동료가 실수하면 동료가 점수 낮아지겠죠. 그래서 동료가 실수하는 부분을 전에 같으면 서로 감싸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바로 보고하는, 이렇게 가는 동료가 무서운 거지. 분들이 이 검사 결과가 어떻고, 환자분 상태가 어떻고, 지금 그래서 어떤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사에 필요한 준비는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서울대병원에 오면은 교수님은 이제 컴퓨터 봐요. 네, 괜찮습니다 하고 끝나고, 나머지는 밖에 나가시면 간호사님한테 자세히 들으세요, 이게 끝이거든요. 이 밖에 있는 이제 간호사님한테 가서 검사는 왜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검사에 필요한 거는 이 검사는 왜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검사 준비사항 이런 겁니다. 설명을 들으신데 바로 그게 설명 간호사거든요. 우리가 보통 검사법을 보면 이판토라고 애들 체스트하고 어부드면 한꺼번에 찍는 검사법이 있는데, 그거를 일단 검사법을 그거를 무시를 하고, 소아인데도 엑스레이 설량이 상당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체스트 어부도멘, 체스트 라테랄까지, 그러니까 총 검사가 애들이 5건이 늘어나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CT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배 아파서 와도 무조건 어부드면 CT를 먼저 찍어요. CT를 찍고 일반 엑스레이를 찍어요. 이것부터가 벌써 말이 안 되고 이제는 핸드폰으로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다 어디서든지 보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버스 안에서, 그 다음에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환자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폰으로 하는 의무기록 보게 하는 거거든요. 일명 베스트케어, 스마트 베스트케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쨌든 병원이 돈 벌겠다고 많이 벌겠다고 하는 측면이 가장 큰 거고, 가장 심각한 거는 이제 환자 정보가 어디서든지 유출될 수 있다. 그래서 병원 간 무한 경쟁은 노동자도 쥐어짜지만 동시에 환자들의 주머니도 털어야 합니다. 비싼 기계를 들여놨으니 본전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원은 얼마든지 환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술을 안 해도 되는 환자를 수술 환자로 만들고 입원 안 해도 되는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또 보험이 안 되는 각종 진료 항목을 만들고 안 해도 되는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하루가 다르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의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경쟁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유럽 선진국들은 병원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이들 나라에선 지역별로 환자들이 가는 병원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들은 무리하게 수익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인건비 비중도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결국은 제도와 정책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는 병원이 병상을 늘려도 누가 병원을 더 짓겠다 해도 고가의 의료 장비를 들여놓겠다 해도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한 경쟁의 근본 원인입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지역별로 병상 수와 의료 장비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한 경쟁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또 한 축으론 병원의 공공성이 강화돼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비율은 6.1% 수준입니다. 공공의료 비중이 80% 이상인 유럽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병원의 비중을 높이고 공공병원부터 병상과 의료장비 규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이 민간병원에도 확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병원 간 무한 경쟁에 제동을 걸면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도 함께 향상될 수 있습니다. 병원 인력 기준을 법제화해서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간호 등급제를 제대로 개선해야 합니다.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에 급여화시켜야 합니다. 또 병원 노동자들의 건강을 여론화해서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정책, 병원 운영에 일부 사람들만 관여하는 체계에서 환자 보호자의 요구와 이해가 반영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병원 이사회에 지역사회 대표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서 주민 친화적인 그리고 노동자 친화적인 병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말은 다 좋지만 그게 현실에서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봅시다. 가능한가가 아니라 가능하기 위해선 지금 무엇부터 시작할 건가? 이렇게 말이죠. 이윤이 아니라 환자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진료하는 병원, 건강한 노동이 보장되는 병원. 이런 병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 당신입니다.